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2020년 5월 4일입니다. 그 5월 3일 날 있었다고 하는, 오전에 있었다고 하는 중부전선 GP 총격 사건을 소재로 제 의견상 좀 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3일 날 오전 7시 41분 백골사단이죠. 제3사단이 있는 지역에서 북한 측에서 총알이 날라왔습니다. 그 지역은 보도 나온 대로 우리 측 GP는 하나가 있고 북한 측 GP는 2km 범위 내에 3개가 있어서 어느 쪽에서 쐈는지는 모릅니다. 이른 시간이었고, 이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시야 1km 정도까지밖에 보이지 않는 안개가 껴있었기 때문에 안개를 뚫고 총알이 날라와서, 또 안개를 뚫지 않았더라도 금방 날라온 건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4발의 총탈이 우리 측 GP를 맞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서 10발씩 두 차례에 걸쳐 경고 상황을 하고 왜 사격을 했느냐라고 방송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시 35분께 우리 군사대표 회담 남측 수사대표 명의로 북한에 전통문 보내서 설명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어떠한 대응도 없다. 우리 측 반응에 대한 반응도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바로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가 20 며칠 만에 모습을 나타내는 게 5월 1일이고 거기에 대한 북한이 보도를 한 게 5월 2일이죠. 5월 2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김정은의 동영상까지 공개된 그 다음날 북한이 사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의 해석은 뭐 오발 사고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 오늘 제목은 지록 위마, 그 다음에 유럽에서 상당히 유명한 오리는 오리다라는 거를 주제로 제 판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록이말은 잘 아시죠? 그 진나라 말기,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말기죠. 뭐 진나라 통일하고 바로 망했으니까 뭐 척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진시황이 죽고 진시황의 둘째 아들인 호해가 진시황의 두 번째 황제, 뭐 이황제가 되겠네요. 두 번째 황제가 됐을 때 실권자였던 조고, 환관이죠. 환관이 조고를 굴복시키고 또 신하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슴을 잡아와서 호해 황제한테, 이 황제한테 바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게 사슴이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갖고 신하들한테 이게 말이요 사슴이요 하니까 대부분이 입을 다물고 몇몇 사람만 사슴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후에 조고가 그렇게 바른 말을 한 신하들을 죽였다. 그리고 호해도 꼼짝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다. 이게 뭔가 하면 지록이 사슴을 가리키고 말이라고 했다. 즉 그런 어거지가 통하게끔 만들었다 이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독재의 상징이고 그런 거죠. 그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자꾸 북한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해석을 해주면서 이 지록이마 북한이 한 거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김정은이가 유고가 됐을 거다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김정은이가 짠 하고 나타나는 바람에 또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가 유고가 아니다라고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증명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록이마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번에 보셔야 될게요. 이미 보도가 나왔지만은 이 조준 사격이냐 오발 사격이냐 이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GP에서는 서로 그 기관총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원래 기관총을 쏘면 안 되는데 서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랬냐? 북한이 먼저 했습니다. 원래는 그쪽에서는 그 권총하고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부대, GP 들어가는 부대들은 권총하고 연속 사격이 안 되는, 즉 자동 사격이 안 되는 그 소총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군이 벌써 오래전부터 처음에는 이제 북한군이 AK-47 아카브 소총을 자동 소총 아닙니까? 들여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4.5mm 대공 기관총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나중에 M16을 들여왔고, 그 다음에 M60을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K6라고 우리 기관총을 배치했습니다. 우리 기관총은 12.5mm,
그렇죠. 12.5mm 겁니다. 그 북한이 이번에 쏜 거는 14.5mm로 보는 이유는 양측 간에 가장 가까운 그 GP 간의 거리가 1.5km인데 소총인 아카보 47이나 우리 M16은 유교 사거리가 100m 단위이기 때문에 몇백 m, 400, 300m이기 때문에 날아가지도 않고요. 멀리 쏘서 곡삭을 쏘기 시작하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M60도 유효 사거리가 안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 K6가 한 1.8km가 유효 사거리니까 이걸 쏴야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4.5mm 기관총을 쐈는데 이거는 이 기관총은 항상 상대방을 향해 겨냥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GP에 가보면 이렇게 초롱성 같은 건물이 있고 그 위에 옥상에 초소를 만들어 놨는데 초소에 딱 겨눠 놓고 있죠. 밑에 있는 건물은 쏴봐야 뭐 초롱성이니까 소용이 없고. 그래서 무조건 땡기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5인 사격이다. 5인 사격 할 수도 있죠. 그건 되게 낮에 합니다. 낮에 이제 서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는 뭐 그런 걸 이렇게 한번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잘못 땡겨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 시간이 아침 7시 서로 GP는 서로 밤에 근무합니다. 밤에 근무하고 낮에는 후방에 있는 GOP 부대가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잠을 자고요. 비워놓는데 그 근무를 끝내는 시간쯤에 날라왔거든요. 뭐 실수일 수도 있지만 조준 사격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조준되어 있는 거를 잘못 당겼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실수다 하고 밝혀야 됩니다. 네. 그래야 상대방이 오인을 안 하죠. 그게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아무 대꾸가 없었다는 거는 조준 사격일 가능성이고 의도적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이 3, 4단 사건을 가벼이 보지 말아야 되는 게 3, 4단은 경계구가 100골입니다. 100골. 그 4.3 사건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의 14연대가 출동하려고 할 때 거기서 지창수 상사의 주도로 남로당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걸 진압하라고 보낸 광주의 4연대가 합세를 해가지고 우리 진압군이 몰고 들어가니까는 지리산으로 도주합니다. 그래서 지리산 빨치산이 되는데 그때 그 빨치산을 잡기 위해서 그때 우리 육군에서는 연대가 가장 큰 부대였거든요. 새로 만든 부대가 18연대입니다. 18연대가 약간 욕이죠. 그래서 이 지리산 빨치산을 전문으로 잡기 위해 만든다라고 하니까 서북청년단 출신, 북한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서 만든 부대가 100골 부대인데 이 부대는 18년대인데 100골이 돼서라도 빨갱이를 잡겠다라고 해서 18년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18년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만들어지는데 3, 4단이 만들어지는데 6.25 때 38선을 최초로 돌파하는 부대가 3, 4단하고 수도사단입니다. 수도사단이 먼저 갔다, 3, 4단이 먼저 갔다 그러는데 수도사단이 먼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수도사단에 그때 돌파를 했던 23년대가 그 후에 재배치가 되면서 지금은 3, 4단에 와 있습니다. 3, 4단이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돌파한 부대가 됐고요. 그때 돌파한 맹호사단에 있던 부대 중에 하나가 해산진까지 올라갑니다. 해산진. 그 해산진까지 올라간 부대가 우리 국군 중에서는 가장 압록강 상륙까지 올라갔죠. 그 부대가 지금 3, 4단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전통에 있는 18년대, 22년대, 23년대가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부대인데 이 부대에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72년도에 지금과 비슷한 사태가 있었어요. 지금 북한이 GP에 쏜 거에 대해서 그 9.19 군사합의 18년도에 우리 대통령이 평양 가서 북한하고 맺었던 군사합의 위반이다라는 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발 사격이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와 비슷한 게 72년도 7월 4일 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가서 7.4 공동성명을 합의하고 옵니다. 그에 따라 서로 이제 총격이라든지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듬해 3월 7일 날 백골 역사에서 백골이 참 전통이 많은 분인데 완전작전을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3.7 완전작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북한이 지금 휴전선에서 원래 양측이 GP는 60개 정도만 만들기로 했는데 서로 합의가 된 건데 북한은 추가로 지어서 현재 160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죠. 3배 정도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GP의 총알이 날라온 근방에 있는 북한 GP는 3개나 있습니다. 어떤 걸 쐈는지 모르죠. 그 북한이 하나의 GP를 무단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측에서 뭔가 거기에 이제 봄이 오고 하니까 이게 청소를 하고 군사 분계선 쪽에 편말을 만들려고 들어갔는데 북한에 당연히 알리고 들어갔습니다. GP 지역이니까. 근데 북한이 사격을 해서 우리 장교하고 부사관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북한이 오히려 총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인 우리 육군사에서 상당히 유명한 지휘관이죠. 이 북한에게 경고를 몇 차례 발표하고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고 나서는 GOP 후방에 있는 우리 포병 연대를 동원해서 155mm 포를 쏘아버립니다. 원래는 그 비무장지대 안에다가는 포격을 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부대들은 권총이나 자동 발사가 안 되는 소총만 보유하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서로 이제 기관총을 배치한 건 서로 불법이죠. 근데 거기다가 포격을 가하면 안 되는데 포격을 가합니다. 이건 뭐 전쟁 하자는 거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북한이 그 다음에 이 박정희 장군이 밤이 되니까 전 부대에 차량을 동원해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북쪽으로 계속 이동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북한 GOP 부대에 와서 불 딱 끄고 하니까 북한군 애들이 한국군이 북진하는 줄 알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백골 역사에서 유명한 37 완전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18년대가 동원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또 하나의 완전 작전이 있는데 그게 5.27 완전 작전인가? 그런 게 있는데 그때도 북한군 GP에서 우리 쪽으로 병사들이 무단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랬더니 이런데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응사를 해가지고 북한군이 타격을 입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완전 작전을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골은 도대체 물러나서지 않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3, 4단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한동안은 백골 사단은 3, 4단이라는 대호 번호 사단 말고 백골을 별도로 회자시켰습니다. 사람들이 3, 4단 니콜, 3, 4단이 백골이라는 걸 모르게 할 정도로 북한이 두려워했는데 이러한 부대가 있는 데를 상대로 이번에 그 9.19 군사합의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그 다음에 또 김정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한 거는 상당히 의도된 도발로 보이거든요. 지금 북한은 우리하고 대화할 뜻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동해 북부선을 잇고 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북한은 대화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삶은 소대가리다 뭐다 얘기를 했는데 자꾸 하자 그러면 북한 처지에선 지록위마가 되는 겁니다. 지록. 북한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붙여버리면 자기 고집을 피해서 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지록위마가 갖고 있는 지록위마가 하는 사람이 힘이 세면은 통하겠지만 힘이 세지 않으면 반대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지록이마를 듣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지록이마가 사실인 줄 듣고 있다가 한방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천안함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가 북한하고 정상회담 할 뜻이 있어가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대청해전에 승리한 부대를 표창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청해전은 우리 해군사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의 잠수정이 나왔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그거를 시운전 중이다. 지록위마로 해석해 주는 바람에 해군 이함대에서 그런 줄 알고 대비를 안 했다가 당한 게 천안함 사건입니다. 이렇게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북한이 9.18 군사 합의를 어긴 거 맞다라고 하면서도 오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요. 북한은 그래? 하고 속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리처럼 꽥꽥거리고 오기처럼 걷고 오리처럼 행동하면 그건 오리다. 무슨 얘기? 오리 사냥 서양 사람들 좋아하죠. 오리가 아닌 놈이 그렇게 하면 쏘라는 얘기예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요. 참 이상하잖아요. 자꾸 북한사 하게 되면 그걸 뭔가 봐주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들을 이상하지 않아요? 오리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난번 그 오리들이 김정은 짠 하고 나타난 걸 해서 자기네들이 옳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옳았겠죠. 근데 매번 오를 수는 없겠죠. 근데 자꾸 저렇게 행동하면 오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 격연 또 우리나라 또 중국 고사를 보게 되면 또 우리의 백골사단 완전 전투사를 보게 되면 그런 답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북한이 저렇게 9.19 군사 합의를 어겼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오발이라고 해석해 주는 건 지록위마가 아니냐. 그리고 자꾸 저렇게 북한을 옹호해 주는 행동을 하는 거는
오리, 오리처럼 행동하고 오리처럼 깨끗거리고 오리처럼 푸덕거리고 하는 건 오리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꾸 오리가 아닐 거다라고 오게 되다 보면 우리가 우리한테 속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진 사건을 가벼이 보지 말라. 그리고 한국군도 물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삼국지 때문에 저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너무 휘둘리지 말라. 좀 소신 있는 군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